네, 지난주에 치안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치안과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치안과학이 무엇인지 또 어떤 내용이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앞서 치안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치안과학 얘기를 좀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뭐 CCTV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건가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든요.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치안과학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시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쉽게 표현드리면은 범죄를 예방한다든가 또 일어난 범죄를 수사한다든가 교통이라든가 생활안전 또 경호 요새 이제 문제가 되는 사이버 안전 이런 데 필요한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생소해 보일 따름이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영화나 뭐 TV 드라마 또 범죄 수사 현장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제 미국의 그 TV 드라마 그 뉴욕 그 팔리스 디파트먼트에서 NYPD라든가 또는 뭐 CSI라든가 이런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몇 해 전에 그 KBS인가 어디서 그 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범죄 수사. 그런 데서 흔히 저희들이 익숙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익숙한 주제인데 최근에 치안과학에 대한 학술 대회가 많이 열리고요. 뭐 관심 좀 집중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경제 발전이나 소득 증가에 따라서 그만큼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이 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이런 쪽에 주로 중점을 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해서 각 분야의 기술들이 지금 세계 한 뭐 10위권에 다 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는 뭐 세계 1, 2위권에 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주로 경제 발전이 급했지만 이제는 국민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삶의 질 또 각종 사회 문제 해결 이런 쪽에도 이제 과학 기술이 조금 손을 대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관심을 기울인 거죠. 그러니까 뭐 깨끗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어떤 과학 기술 이쪽에도 이제 정부가 배려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조심할 점이 있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그 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은 필요 없고 삶의 질과 사회 문제만 중요하냐? 그건 아니죠. 종전처럼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 기술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또 미세먼지라든가 각종 재난재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그런 측면입니다. 특히 이제 삶의 질 측면에서도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치안과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이제 여러 단계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 안전하기 위한 욕구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조사를 하면 우리나라가 치안이 아주 좋은 나라로 꼽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치안 과학에도 정부의 지원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치안과학이 사실 요새 이제 가만히 보시면 범죄가 굉장히 지능화되고 또 대형화되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이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범죄도 또 과학화되고 있어요. 범죄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왜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랜섬웨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몸값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를 심어가지고 뭐 자금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사이버 그 범죄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쓰라미 속도로 진행해 오는 그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뭐 요새 이제 생체 인식 기술이라든가 무슨 뭐 드론이라든가 무인 자동차라든가 또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IoT 기술, 그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도 한 160억 개 사물이 연결이 돼 있고 앞으로 한 400억 개가 연결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무선, 무인 이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도 키워야 되고 기술도 개발해야 되는데요.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점을 감안해서 2015년에 이 치안과학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해서 치안과학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첫 해 한 20억 정도 지원을 했죠. 근데 금년에 한 100억 정도로 지금 예산이 늘었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래부나 산업부랑 긴밀히 협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 치안과학 분야는 계속 그 비중이 높아지고 또 중요성이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2년 만에 확 늘었네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비중이 이제 네네. 커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치안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치안과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로 제기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제 치안과학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 조직 내에서 경찰청 조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런 거버넌스 문제라든가 또 요새 이제 그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가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될 경우에 수사를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 것인지 그런 방법하고 또 치안과학의 발전 방안 이 세 개 주제가 주로 논의가 됐는데요. 앞에 두 개 주제가 워낙 요새 검찰 개혁이나 뭐나 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중요한 이슈인데 네네. 예. 그렇다고 해서 앞에 두 개 이슈가 이제 틀이나 어떤 모양이라면은 결국 핵심이고 그 중점은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이 3주제인 그 치안 과학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날 토론회에서도 이제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치안 과학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 시급성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제 정부가 이런 쪽에 그 눈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 굉장히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그날 그 토론자들이 제기했던 몇 가지 요점만 말씀을 올리면은 첫 번째가 이제 치안과학이 수요 지향적으로 수요를 바탕으로 한 그런 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그 실제로 수요를 바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또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치안 경찰 조직 내부는 물론이고 타부처라든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연계를 잘해서 시너지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치안과학이 정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뭐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요새 이제 그 센서가 각자 아까 뭐 IoT나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많이 데이터를 모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이터를 서로 연계하고 표준화시켜서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그날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돼도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저해가 되는 그 법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제도를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기타 이 외에도 이제 산업화를 위한 어떤 산업계와의 협력 문제라든가 예. 또 치안과학원 설립 필요성도 좀 얘기가 있었고요. 또 치안 사고가 난 뒤에 어떤 문제 해결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예. 뭐 치안을 좀 더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네. 예방을 위해서든 또는 이제 사고를 막고 아니면 사고가 난 이후에 그걸 처리하기 위한 것이든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건 결국 어떤 성과를 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치안에서도 어느 쪽 분야에서 가장 먼저 성과가 나올지 아니면은 어느 쪽으로 가장 먼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고요. 네.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범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날로 지능화되고 과학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고요. 또 경찰청이 이제 관련 부처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 속에서 치안과학에 이제 본격적으로 눈을 돌린 것은 아마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치안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치안과학 지금 말씀처럼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고요. 네. 투자가 있으면 당연히 성과를 몰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주로 고려할 사항들이 첫 번째가 이제 기초 원천 연구보다는 이것은 수요가 분명히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개발 연구, 기초 연구 성과를 활용해서 실용화에 중점을 두어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범죄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경찰의 그 한정된 자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 자원 활용 노력과 병행해서 외부 자원과 연계 협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저희들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경찰의 내부 한계를 극복하고 시너지를 높여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제 협력 노력을 통해서 선진국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어떤 우수 사례를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드린 거 직접 관련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뒤에 수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징후를 탐지해서 예방하는 노력, 이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날로 진흥화되고 있는 범죄 예방 및 수사의 핵심이 되고 있는 치안과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